경우가 이거는. 자, 30번. 어제 이제 어떤, 박사님인데 이제 법학 박사는 아니고 다른 쪽에 이제 행정학 쪽에 박사인데 전화가 좀 왔어요. 32번에 낙찰받아도 됩니까? 전세권 문제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450. 자, 창구 도계동에 빌라입니다. 빌라. 전용이 33평이고 가격은 1억 7천에서 절반 떨어졌습니다. 절반 떨어졌어요. 그래서 절반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관심 있죠. 2층이고. 이래서 이제 빌라지만은 이제 절반 떨어진 빌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전세권이, 보니까 선순위가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이 6천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전세권을 놨고, 그 다음 이전이 되고, 뭐, 건조당이 잡히고, 경매들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림기라고 하는 이 전세권을 1등 했는데, 이 전세권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건 어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자, 우림기회가 배당용을 했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런 거네요. 옛날에 우림기회가 상호를 변경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우림기회인데 여기에 우림 PTS로 바뀌었죠. 그래서 배당용을 했습니다. 전입은 없고 이태영은 전입이 있는데 이태영은 별도의 임대차는 없다. 우림기회가 이태영은 소유자의 부친이다. 임대차는 없다. 그럼 이태영은 상관없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인에서 직원이 종업원이 전입한 게 지금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니까 배당용을 했습니다. 돈 달라고. 그러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용을 했으니까 소멸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잘 모르면은 매각 문구 매니저를 보시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니까 이태영은 임대차가 없다. 아버지니까 엄탁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6천만원 전세권을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 그죠?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고, 전입은 안 돼가 있고, 전세권에 6천. 선순위 전세권만 하고 법인에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사태 쓴다고. 해가지고 경매 들어갑니다. 제가 돈 달라 했어요. 종업원도 전입도 안 돼가 있고. 그런 경우 낙찰받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용한 게 더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졌는데 괜찮은 거죠? 괜찮은 겁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직원들이 전입도 안 하고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막 단순히 배당 요구만 했을 때는 받고 나가겠다만 6천만원 거기에 별 문제 없이 낙찰을 받으면 된다. 요거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자, 33번입니다. 이 송파구 오금동에 17% 떨어진 빌라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오금동에 21에 500145입니다. 자, 화면 봅니다. 서울 송파구 좋죠? 송파구 오금동에 이제 우리 제 친척이 사촌 형님이요 삽니다. 기자촌 아파트. 기자촌 아파트 사가지고 그냥 완전 갑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그때 뭐 기자촌 사고 이런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기자촌을 아파트를 뭐 바꿔버렸어요. 바꿨는데 그게 뭐 사고 나니까 엄청 돈이 막 몇 배가 뛰어버렸어요. 기자촌 아파트. 잠실에 뭐 올림픽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자촌 아파트 이런 것들이 돈이 됩니다. 자, 근데 빌라인데 17% 떨어진 거다. 돈이 되겠는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누가 2억 4,500에서 미납을 했죠? 미납을 했습니다. 뭐 800만 뛰죠? 자, 4,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문제는 자, 요 본께네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는 거 찾습니다. 요거 찾죠? 찾아갖고 쭉 봅니다. 잠실 세무서를 말소 등기 잡아놨네요. 이 날짜보다 3월달이면 9월달이고 빠르죠? 이 빠릅니다. 3월달. 빠른데 금액이 미상이다. 이거 꼭 잡아요. 꼭 잡아요. 그래서 우리 박 씨는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인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없겠지 하고 받은 겁니다. 받아서 아마 물어보니까 얘로 2억이 있더라. 이 대비 뭐 2억 8천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보증금이 얘로 2억이 있을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에 월세가 70만 원 요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2천만 원 70만 원 같으면 그건 괜찮은 거죠. 뭐 아무리 선순위 우리가 부담한다 해도 2천만 원 하면 되고, 그럼 월세를 70만 원씩 10달 안 냈다 이러면 이제 7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1,300만 원 줘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니까 8%는 팔아야 돼요. 이게 그게 미상이익이 제일 겁난 겁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죠. 선순위 전입자인데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또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물어보니까 나 요 종업원인데 뭐 어디 회장님 여기 이제 비선대 공짜로 좀 쓰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고 발품을 많이 팔면은 돈을 이죠. 보증금 2천에 100만 원 크면은 대박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4번. 이게 이제 매각 구매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봐야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항력을 포기한 빌라가 있다. 자, 예로 전세가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2억 2천만짜리 2억 주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안 팔리고 1억 4천까지 떨어도 안 팔려. 그럴 때 이제 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쓴 공사가 그냥 아이고 포기하겠다. 막 1억 4천 팔리도 6천만 원 돈을 안 할게. 낙찰 받아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건데 작년 연말부터 이게 사실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몇 개 나옵니다. 자, 마산은 봅니다. 마산에 20일에 옵스테인드 등이 있어요. 옵스테인. 그냥 보세요. 교재 봅시다. 이 80% 떨어지는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멸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얼구 임차권 등기는 소멸 안 된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된지 안 돼 소멸 안 된다 해놔놨고, 비고란에 보니까 그럼 소멸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20일에 103309. 자, 봅니다. 자, 보면 돼요. 우리 옵스텔인데 하포구의 오동동의 옵스텔이 전용이 13평인데 1억 오늘 유찰되는 것 같아요. 유찰됐는데 여기 보면은 선순위 조재우 씨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권자 조재우의 대의변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채권자다. 전세가 1억 4천 전입 확정하고 배당료를 했죠. 돈 내놔라고 1억 4천을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설정이 있고 압류가 들어오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우리 퇴근 같네요. 그래갖고 이제 경매는 여기서 이제 대응을 다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억 4천인데 이게 만약에 유찰이 또 오늘 뭐 유찰됐죠. 되고 다음에 만약에 1억에 팔리면은 4천만 원은 이게 선순위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짜느냐? 자,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매각무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답이 다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사업보장에 뭐라고 써놨느냐? 중요하죠. 이게 여기 보면은 조재우 임차권자의 대의변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체된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얼구 4번 임차권 등기는 배당금에서 전액 변제가 안 되면은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더라도 말소하겠다는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 그러면 좋은 게더 나쁜 게다. 좋은 게더 말이죠. 근데 아까 이거는 뭐고? 여기 있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하더라도 말소하겠다는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 그럼 낙찰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1억에 사도 여러 1억에 살 사람도 없겠지만은 뭐 한 7천만 사도 여러 1억 4천짜리가 7천을 못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각무 매수가 제일 중요하다. 경매에서는. 자, 하나 더 봅니다.
네스에 다세대 빌라가 2개 나왔어요. 네스에. 그럼 이것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20일에 104784 해가지고. 자, 봅니다. 자, 2개가 똑같이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내용은 비슷해요. 자, 빌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3차가 이렇게 막 진행이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자는 1억 8천 주고 처음에 잘 들어 살았어요. 잘 들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우선 변제금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고, 이랬더요. 임차권 등기도 말소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요거를 쭉 보시는데, 이제 문제는, 딱 보세요. 내가 문제에서 딱 보니까, 이 사건 신청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임차권자 김태현의 전세보증금의 양수인이다. 그죠? 임차권자 김태현의 성계인 도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금만 주라고 대항력은 포기를 하고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고 현재 가서는 중지됐다. 그럼 별 문제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억 8천이 선순위인데 예로 9천에 팔려도 9천만 원을 낙찰비로 내놔라. 이래 안 하겠다 말이야.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요거도 1번도 그렇고 물건번호 2번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느냐. 그죠? 돼 있죠? 말소 확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건데 어찌 보면은 뭐 요새 깡통 변시가 많이 생기죠. 이걸 해야 됩니다. 안 그러나 안 하고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원고 다시 경매를 취하했다가 뭐 몇 년 뒤에 오르면 하자. 그것도 어른 양이고 그만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끌 건 끌고 도시보증공사가 뭐 국가기관이니까 손실 처리하고 국가 좀 지원받고 이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대부분은 또 그냥 낙찰하게 인수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몇 건만 이렇게 이제 지금 차려져서 그런데 나머지는 인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는데 농증을 못 받아내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 하면은 못 받는데 그때는 15에 466을 봅니다. 15에 466일. 이게 문제죠. 근데 보통 그동안 쭉 보니까 묘지가 있는 거는 대부분 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요거처럼 뭐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런 겁니다. 농지에 제실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농지 경매는 오는데 그 제실이 뭐 있더라. 농지 위에. 그러면 이제 면에서 볼 때는 제시를 안 크고 그 불법 무허가 건축물 이래 봅니다. 불법 건축물이 농지에 있다. 농지 정은 안 받고 있다. 자, 그래 되면은 농지정을 안 내줍니다. 그죠? 안 내주는데 그러면 낙찰자가 이렇게 이제 매각이 불허가 되죠. 불허가 되는데 불허가 돼가지고 고마 10%를 돌려달라 이래갖고 또 주는 법원이 많아요. 10%를 농정 관련해서 매각 불허가 되는 거는 낙찰자 기책 사유가 아니다. 원래 현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10% 돌려준 법원은 한 80%, 90% 돌려줍니다. 근데 어떤 법원은 한 10%, 20% 안 돌려주고 이런 거예요. 인데 대부분 돌리고 있는 추세고 그러고 이제 또 조금 법을 아시면은 이렇게 이제 불허가 되고 나면은 이게 불허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적시항고 했죠. 적시항고 해갖고 7월 7일에 뭐 반려증명 받아갖고 이제 뭐 해갖고 결국은 이겨냅니다. 농적 받아내갖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4개월 뒤에 이래 막 되죠. 11월 달에.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시항고를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니는 농적 못 받아왔네. 이러고 매각 불허가 시키면은 일하는 10% 돌려주세요. 이러고 잘 받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불법 건축물은 이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않고 이제 적시항고를 하고 항고 유서를 10일 만에 또 써내고 요거는 적시항고는 이제 일주일 뒤에 매각 불허가 되면은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 적시항고 내고 내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또 한 10일 이내에 항고 유서를 상세히 써내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항구유수는 그죠? 내가 행정심판 청구를 소송을 해서 이겨서 농정 받아오겠습니다. 면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시간을 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소하면은 농정을 받아옵니다. 받아왔고 내면은 이제 아까처럼 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반려가 되면은, 반려 증명받아고 법원에 내면은 이제 불가 시기니까 이제 그때는 불법 건축물 있는 거는 보통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36호입니다. 낙찰 후, 아차 싶으면은 내가 불가 결정 신청을 하고 7일 이내에 적시 항고장을 제출해서 구제를 받자. 그러면 이제 그 조항은 민사집행법 130에 보면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는 사람은 보정으로 매각 보증금의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넣는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각 불허가 결정은 항고 보증금이 없어요. 매각 불허 결정 없는데 매각 허가 결정 16에 386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내놔야 돼요. 자, 어떤 분이 밀양에 임야를 잡았습니다. 임야를 받아가지고 누가 낙찰받았다가 1억 4,500에 미납시키고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강 선생님인데 임야 낙찰 받고 연락이 온 것이 이겁니다. 아이고 받고 보니까 묘도 많고 이게 보니까 땅이 좀 멋있다, 좀 어지럽다. 어지럽죠. 그만 딱 요거 다 하면 되는데 이것도 좀 이따 저거 이거 막 일이 쓰긴 하게 머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낙찰 받기는 받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불허가를 하면 좋겠다 이래죠. 그럼 요때 낙찰을 받고 불허가 하겠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그러면 1억 2,500 한다고 10% 걸었죠. 또 불허가 이게 이제 불허가 신자입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내버렸죠. 이게 매각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공짜 안 됩니다. 요거는 10% 걸어야 돼. 10%는 뭐 어디 돈을 걸어야 되냐? 요 금액에 10%. 낙찰 금액에. 알겠죠? 최저가가 아니고 낙찰된 금액에 1250만원 걸어야 돼. 걸고 기각당하면은 날짜 계산합니다. 지금 같으면 12% 띄고 줍니다. 그럼 만약에 1년 걸렸다. 항고 재항고하면서 기각됐는데 1년 걸려서 기각됐다 그러면은 여러 1250 걸고 12% 빼삐니까 꽝 되는 거죠. 1년 지나면은 제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로 되고 또 1130만원은 또 원래 보증금 몰수되고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불허가 결정 반려증명 법원 냈더니 법원에서 불허하더라. 그래서 아까 위에 거는 이제 불허가 돼갖고 요때는 10% 필요 없어요. 항고 보증금 필요 없고 밑에 거는 10%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10%가 걸고 만약에 이제 이게 기각되면은 요게 이제 민사집행 규칙에 보면 100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라고 줘요. 공제라고. 만약에 6개월 지났다 그러면 막 거의 낸 금액의 절반 정도는 막 뺏기고 절반은 받아놓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되었다. 근데 보통은 매각 불허가 이거는 이제 이랬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2017년도 2017 타경 386이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불허가 해둬라 이랬습니다. 낙찰되고 나서 좀 지저분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해서 핑계를 댄 게 나 2016 안 쓰고 2017 타경 386을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아니다 니는 그걸 썼지만 그래도 입찰하고 한 거는 맞다 이라고 막 기각시키고 12% 떼이고 뭐 이런 사건입니다. 이해가죠?